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눈가 주름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오반가? 아니 늦었나?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나이대의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슬아슬한지 아니면 안 맞아도 되는 안정권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연예인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연예인분들이 꼭 지금 맞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연예인분들은 특히 배우분들은 다양한 그런 페르소나를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색한 시기가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주름을 좀 달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워낙 멋있으니까 주름이 있어도 또 멋있고 우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 쌩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약간 굴욕샷 비슷하게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조명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화장이 또 너무 바스러지는 화장일 수도 있고 행사장에 되게 건조해가지고 또 주름이 강조돼 보였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이 연예인분들이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여드릴 내용은 이 정도면 눈가 보톡스 정말 안 맞아도 된다 이런 분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으로는 김태리님 되게 활짝 웃잖아요. 오늘 보면은 더 세게 웃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세게 웃으시고 그 웃는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너무나 보기 좋은 연예인인데요. 정말 세게 웃는데도 눈가의 주름이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정말 맞을 필요가 진짜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한희 님도 또 웃는 거 하면 되게 일품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인디언 보조개 같은 것도 있었고 웃는 모습이 이분도 성격이 되게 털털하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걸 감추려고 하지 않는 정말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연예인인데 눈가에 보면 주름이 없어요. 좋겠다. 본심이 나왔어. 예. 주름 좀 있으시죠? 네. 관리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맡고 있죠. 맡고 있는데 맞은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주름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박민영 배우. 네, 박민영님은 웃을 때 주름이 살짝 있어요. 근데 요 정도면 약간 아슬아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약간 요 정도 웃었을 때 요 정도의 주름이다 하면 사실 안 맞는 쪽에 좀 가깝긴 한데 또 세게 웃는 걸 보면 좀 맞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안 맞는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고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때 맞으면 안 네. 생기나요? 예방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름 보톡스라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맞냐? 당장 예뻐지려고 맞냐?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예뻐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금 있지 않아요? 그래도 약간은 있죠. 예. 약간 있는데 심하게 가는 주름이 조금 연해지게. 그쵸. 아주 예. 심한 사람은 좀 네. 연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매번 맞던 사람이 나는 맞아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좋아 해서 맞는 거 괜찮은데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나 평생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네. 이번에 처음 맞는다. 아. 이래서 네. 주목적이랑 부목적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주목적은 먼 미래에 안 웃었는데도 주름이 생길까봐 또 웃을 때 주름이 너무 보기 싫어질까봐 미리 맞는 것이고요. 당장 예뻐지려고 맞는다? 이런 경우는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무래도 조금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뻐지려고 맞는다?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지나서 맞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맞고 싶죠. 맞으려면은 그 전에 네. 한번 맞아봐야 돼. 그 전에. 그죠? 여러 번 예. 맞아봐야 돼요, 예. 사실.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한번 맞아보고 나는 어떤가 그 경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또 평생 안 맞다가 급하게 우리 자식이 또 결혼인데 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오시죠. 미루다가 음. 왜냐면 또 3, 4, 5주차가 제일 어색하거든요. 한 달 전에 오면은 일찍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색함을 겪어내야 돼요. 결혼식 때. 자, 그 다음으로는 서혜진님. 활짝 웃는 것 같아요. 눈을 봤을 때는. 그런데도 주름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전혀 안 오셔도 된다 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최유정님 예. 있어요. 활짝 웃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눈가에 주름이 없어요. 이런 주름들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아슬아슬한 연예인. 내가 이제 고민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한번 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되게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계신 임지연님 네. 이신데 눈만 잘라왔습니다, 여러분. 눈가를 보시면 주름이 살짝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당장 뭐 예뻐지려고 맞는다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 정도 웃는 사람 정말 많이 있거든요.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 맞을 때 보면은 보통 주름이 까마귀발이라고 해서 약간 요 빨간색 제가 그림 그리는 요런 느낌으로 주름이 있으니까 보톡스를 요렇게 또는 요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서 맞는데 그것도 맞아야 되겠지만 약간 위에 있으면 이 부분에 이 주름이 있으면 거기도 살짝 위까지 맞아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 눈을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네, 박보영님이시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맞아요. 네 그런 분이지만 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주름이 보면 이 주름이 당장은 예쁘죠. 사실 당장 예쁘고 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부분의 주름을 보면은 살짝 있어서 미리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용량을 똑같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임지연님도 그렇고 여기 박보영님도 그렇고 용량을 반 정도로 줄여서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미래에 많이 예방이 돼요. 미래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잖아요. 근데 추가로 할 만한 게 사실 리쥬란 또 버추 이런 피부가 노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술도 보조적으로 할 만해요. 그렇죠. 피부는 점점 얇아지니까 그 얇아지는 걸 방지하는 시술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맞는다면 역시 보톡스. 그렇죠. 네. 다른 시술들은 훨씬 비싸잖아요. 더 아프고 다운타임도 오래가고 보톡스는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고 멍도 훨씬 덜 들고 더 중요한 게 보톡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임시완님인데 보통 사람이 이 정도다 또 여자분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맞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남자분이고 배우다 그러면 조금 덜 맞아요. 아까 배우들은 좀 덜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남자들은 조금 연륜 있는 느낌 뭐 항상 대학생 역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성숙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덜 맞는다. 여자분보다 좀 덜 맞고 연예인들 배우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좀 덜 맞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노화가 느껴지는 경우가 특히 남자 연예인분들 꽤 있는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멋있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덜 맞는 것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눈이 훈훈하네요. 예. 주름이 있으나 없으나 아, 잘생겼어요. 그럼. 자, 그 다음으로는 유나님. 제가 또 이제 절대 미모 유나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조명 때문에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에서는 맞아주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옆에 주름이 약간 간다고 할 수 있고 또 눈 밑에 주름이 약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주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도? 그쵸. 여기도 뒷꼬리가 자꾸 시간 지나면 점점 진해져요. 선이 있는데 이 끝이 길어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네, 이 아래쪽이 좀 조금씩 진해질 수 있는데 이미 한번 피부가 구겨지면 펴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종이도 한번 이렇게 잘 접고 나면 예전 종이로 돌아가긴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쫙 구겨진 거 정도는 구겨지기 전에 종이로 돌아가기가 그나마 쉽다고 할 수 있고 최대한 세게 구겨지는 그 시기를 늦출수록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이거 조명 때문에 더 심하게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곳에서 거울을 들어서 쌩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맞아도 손해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보아님. 이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조보아님은 세게 안 웃었어요 현재. 네. 세게 안 웃었는데 요 정도다. 예. 여기에 주름, 여기 주름 살짝 보이는데 예. 여태까지 본 사진 중에 조금 아슬아슬 중에서 가장 주름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배우분들 같은 경우가 오시면은 용량을 한 3분의 1 정도만 맞거든요. 근데 3분의 1 맞아서 어색하다는 사람은 좀 없었어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 좀 어색함이 걱정된다 그럼 반 정도 맞아보고 그래도 걱정된다면 배우분들처럼 3분의 1 정도 맞아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보아님처럼 이렇게 눈 밑에 가는 거는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이 옆에 주름은 가능한데 네. 이 가운데 이 주름은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보톡스를 맞으면 원래 웃을 때 광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웃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올라오면 약간 이렇게 웃어져요. 눈이 안 웃고 입만. 예. 그러면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저한테 가끔 카톡이나 인스타 네. DM 보내주시는 네. 분들 중에서 네. 스킨 보톡스를 맞았는데 입만 웃어져가지고 어색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주름이 눈 주변에 많으니까 눈 주변에 열심히 놓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눈 밑에는 보조적인 방법, 그러니까 리쥬란이나 아니면은 뭐 버추 이런 시술들을 하는 게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지원님. 하지원님의 오른쪽 왼쪽 사진이 다른데 왼쪽 네. 사진을 보면은 물론 조명을 보면 위에서 탁 떨어져서 조금 악조건이긴 한데 평범한 곳에서 거울을 쌩얼로 봤는데 이 정도다라면 고민이 약간 안 되는 정도예요. 이제는 맞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요즘 너무 핫한 연예인이죠. 너무 웃긴. 네, 최고죠. 너무 재밌고 무해한 개그. 네, 정말 마음 편한 개그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호감을 주고 있는 장도연님이신데 이 정도 돼도 고민스럽지 않아요. 네, 아슬아슬해서 이제 고민스럽지 않은 정도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옆구리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눈 맞아요. 커플에도 위에도 약간 있죠. 지고 있어서 네, 이 정도면 이제 좀 맞을만하다. 네, 그 눈꺼풀 주변이 피부가 얇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래쪽에도 많이 지네요. 맞아요. 근데 아래쪽이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주름은 내가 잘 몰라요. 왜냐면 앞에서 봤을 때 옆이니까 각도상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은 정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딱 보이니까. 그리고 옆에 주름은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20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요 주름은
아주 어린 분들은 또 없잖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막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너무나 멋진 강동원님, 멋있지만 요 정도 주름이라면 고민 없이 맞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맞는다고 팍 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웃을 때 너무 세게 지는 게 약간 풀리니까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도 좀 낫지 않냐라고 하실 때 요런 정도인데 사실 미리 여러 번 맞아봤어야 내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마다 보톡스 효과가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맞던 것보다 약간 줄여서 맞을 필요도 있어요, 사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네네네. 이 보톡스라는 게 만들 때 이게 뭐 화학적으로 제조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죠. 일해라 세균아 팍. 네. 그래서 혹사시켜서 만드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병마다 그게 다르다고 하죠. 효과가. 약간 다르다고 해요. 네. 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범위 내면 통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병은 약간 셀 수도 있고 어떤 병은 약간 약할 수도 네. 있어서 중요한 일일수록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김태희님이신데 이때 화장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조명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주름이 심하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관리를 좀 하는 게 고민 없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손예진님은 각도 따라 정말 환경 따라 좀 다르게 찍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슬아슬 다음에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왼쪽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해도 충분히 되겠다. 네,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의미 있는 사진인데 우리가 보통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두 사진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시고 맞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슬아슬할 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아슬아슬할 때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구겨지면 그만큼 피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잘생기신 분들 이동님이랑 송중기님 맞아야죠. 네, 맞을 때가 됐습니다. 두 분 근데 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안 맞아도 되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맞아요. 주름까지 주름마저도 멋있어. 네, 맞아요. 진짜 잘생기셨다. 맞아요. 특히 남자 배우들은 주름까지도 멋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노홍철님은 항상 스마일이시니까 미리 맞았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워낙 잘 웃으시니까. 사진에 봤을 때는 이제는 관리하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으로 본 눈가주름 보톡스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안내를 해드려봤고 아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오셔서도 계속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예인분들 안 맞아도 된다. 네, 이미 멋있고 너무 예쁘고 빛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통은 보톡스를 맞을 때 이 파란색 주름에 보톡스를 맞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주름, 이 까마귀 발이라는 곳에 보톡스를 맞게 되고 옛날에는 보톡스를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 앞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뒤가 보톡스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약간 붙여서 보톡스를 좀 놓고 약간 사이사이에 좀 보톡스를 놓고 좀 주름이 긴 사람들은 좀 길게도 약간 보톡스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눈 밑에 쪽은 뒷골이라 이름 붙였고 눈 위에는 윗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도 살짝 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더 어색할 수 있어요 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주름이 뻔히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안 맞기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톡스를 맞아서 어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에 한 분 정도도 안 되는데 뻔히 주름 있는데 열에 9분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열에 한 분 때문에 어색해서 안 맞기가 좀 억울한 것 같아서 주름이 있으면 맞기는 맞되 전체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용량을 반으로 맞거나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있는 부분, 노란색에는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반드시 어색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색할 때가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주름 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